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SK 리더스뷰 2차 네. 오피스텔 저희 한번 방문 왔는데 네. 어때요? 전반적으로 저희 잘 모르고 왔어요. 사실 이 동네 어떤 동네인데 네. 인천 지역을 잘 모르세요 혹시? 인천 지역은 잘 아는데 네, 이 동네 요 동네 네, 그래서. 가정지구 뭐 얘기는 많잖아요. 뭐 SK 1차가 뭐 전국적으로도 굉장히 네. 히트를 많이 해서 뭐 90대 1 뭐 이렇게 네네네네. 얘기가 되는 바람에 뭐 서울 외집 분들도 SK 1차 네. 이러면은 다들 아시는 분위기고 네네네. 근데 또 SK 2차 2차도 굉장히 또 흥행을 했어요. 네.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네. 그리고 뭐 지금은 이제 2차 오피스텔이 지금 분양을 하신다 그래가지고 제가 네. 방문을 했는데 네. 실제로 뭐 30대 직장인들이나 네. 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거주나 아니면 투자 이런 쪽으로 해서 접근할 만한 그 포인트들이 좀 있나요? 그렇죠. 가정지구가 예전에 가정지구는 네. 혹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네. 원래 그쪽 지역이 네. 미나리깡이었어요. 아, 미나리깡? 그쵸? 네. 예, 미나리깡에서 그 다음에 조금 그쪽에 집을 짓기 시작을 하면서 네. 그 도심을 이루었다가 네. 그 뒤에 이제 도시계획에 의해서 다 밀리고 네. 이제 정부청사 시청이 온다고 하면서 여기가 좀 개발이 시작이 됐어요. 네.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위치가 조금 중요한데 네. 루원시티에 대한 위치를 조금 아시나요? 예, 루원시티는 네. 뭐 가정역 있고 뭐 네. 지하철이 뭐 2개가 들어온다. 네. 뭐 이렇게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 이거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오는 거. 예. 그쵸? 예. 2호선 다닐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7호선 앞으로 예정되어 있죠. 예. 자, 대부분 고객님이 오실 때는 시청 들어오는 거 하고 2호선과 7호선의 교차점 이것만 알고 들어오세요. 그런데 오피스텔을 투자할 때 가장 고객님은 먼저 보시는 게 뭘까요? 저는 제가 살 거. 그쵸? 그리고 거주? 또 하나 얘기하자면은 네. 돈 좀 있어서 여유가 되면은 네. 사놓고 임대를 넣고 그쵸? 그리고 수익률. 네. 예. 그러면 맞나요?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두 가지 네. 또 없어요? 그런데 예. 이 임대든 거주든 보시면 예. 어떤 데 오피스텔은 어떤 데 하시면 망했다 그래요. 그죠? 어떤 분들은 벌었대요. 예. 오피스텔이 말하자면 주식이나 펀드와 같아요. 오피스텔이? 어떤 지역을 예.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예. 올라가고 내려가면 차이가 확실하거든요. 예. 자, 이 가정지구 루원시티 지역은요. 예. 저는 오피스텔을 선택하는 기준은 딱 두 가지로 보고 있어요. 두 가지. 네. 예. 한 가지는 산업시설을 반드시 끼고 있어야 돼요. 아, 산업. 네. 예. 산업단지를 끼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여기는 지금 산업단지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자, 지금 루원시티를 기준으로 보시면 예. 지금 루원시티가 이쪽에 있어요. 예. 자, 여기를 기준으로 보시면 예. 경인고속도로 쪽으로 빠지는 길이 있고 예. 그 위쪽으로 올라가시면 안아지고개 넘어서 예. 거기부터 부평 수출 5공단이 시작이 돼요. 음. 후성동 쪽으로 해서 그 밑으로 해서 공단 시작으로 해서 상곡동, 후성동, 천천동까지 아니 거기까지는 너무 멀잖아요. 가까워요. 안아지고개 넘어가면서 바로 후성동이에요. 거기 넘어가시다면 계양구, 후성동. 아니 어디냐면- 거기는 오피스텔이 없는 것도 아니고 굳이 그러면 그런 것까지 고려해가지고 여기 들어오실 이유가 있나? 자, 있지요. 자, 고객님들 보세요. 자, 후성동 쪽 여기서 내려가면 후성동 초입 거기 후성동입니다라고 써 있어요. 계양구. 네. 자, 거기는 뭐가 있냐면 예전 단독, 예전에 만들었던 연립주택 네. 아파트는 몇 채 없어요. 요 일대 반경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있으신 분들이 되게 어떤 분들이냐면 네. 오래 사셨던 분들이 많아요. 네. 단독주택에 뒤로 들어가면 왜 우리 방 하나 거실 하나 있던 네. 세대들 네. 또 빌라인데 작은 빌라 네. 20평 미만의 빌라들이 거기 네.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공장 단지였기 때문에 사원들이 기숙사 형식으로 들어왔던 원룸들이 다 그 일대를 차지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그 중에 여기는 새로 들러가는 대단지 오피스텔이에요. 그러면은 네. 뭐 제가 지금 듣기로는 여기 있던 분들이 일로 이주하시면 충분히 수요가 있다. 그렇죠. 근데 가격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벌써. 고객님 혹시 그쪽에 가격 조사 해보셨나요? 잘은 모르겠는데 네. 어떻게 되세요? 이게? 자, 거기 빌라 구매하시려면 네. 저희 평소 점오름 같은 기준으로 네. 보시면 지금 그쪽에도 작전동이나 네. 또 그 밑에 쪽으로 이루어진 계양구, 계양신도시 네. 그 밑으로 내면 청천동, 효상동 네. 그쪽 일대로 보면 1억 후반대에서 2억 중반대예요. 금액 자체가. 그래요? 그런데 저도 이 SK 2차를 들어올 때 뭘 네. 보고 왔냐면 가격을 먼저 받겠죠. 자, 2억이 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네. 평형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네. 첫 번째 평형이
원룸은 예. 1억 중반대, 1억 4천대. 1억 4천 정도 생각하면 된다. 그것도 1억 4천도 예. 좋은 평수, 층수. 예. 자, 그리고 점으론 같은 경우는 예. 2억 미만이에요. 1억 7천에서 1억 9천 정도. 그런데 여기에는 예. 고객님들이 모르시는 것들이 조금 숨어 있어요. 어떤 게 있죠? 우리가 아파트를 예. 하실 때는 부가세를 환급받는다는 걸, 그 환급 포함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예. 근데 여기는 부가세를 환급을 받아요. 그러면 실제로 1,400만 원에서 저희가 계약금 10%를 받으니까 예. 1,400에서 큰 평수는 1,900을 받으면 예. 대개 800에서 1,000만 원 정도 부가세를 환급을 받는단 말이에요. 왜 환급을 받아요? 이거는 수익성 상품이에요. 예. 저희가 오피스텔을 하실 때는 예. 주거용 주택 임대와 예. 그리고 일반 임대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으세요. 예. 자, 주택 임대에는 예. 저희가 이제 세금 부분이라든가 예. 이런 부분 부가세가 이 안에 포함이 돼 있어. 혹시 우리 물건 구매하실 때 예. 어떤 부분은 부가세 포함 부분입니다. 예. 어떤 부분은 부가세 별도 부분입니다. 예. 자, 이 부가세 부분은 예. 저희가 세금으로 진행이 되고 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저희도 매입을 하시면 상업성에 관해서는 세금을 내는 대신에 4.6%라는 세금을 내신 대신에 그에 대한 가치인 부가세는 다시 환급을 받게 돼 있어요. 네, 그 금액이 예. 건물분의 10%예요. 그 금액에 해당하는 부객이 예. 한 780만 원 정도부터 1,100만 원 정도까지 평액에 따라서 예. 환급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고객님들이 되게 보시면 예. 오피스텔 하시면 고객님 가장 먼저 왜 구매를 꺼려하세요 혹시? 일단은 글쎄요, 왜 그 가격이 상승이 크지 않다라는 생각? 저는 그게 가장 커요. 사실은. 그렇죠. 예. 그게 크고 그 다음에는 취등록세가 비싸다예요. 그렇죠. 예. 딱 두 가지 이유예요. 예. 그렇지 않고는 안 나갈 이유가 없어요. 오피스텔이 그래서 빌라에 밀렸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부가세를 환급을 받아서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요. 예. 주택임대에 대해서는 아파트와 똑같은 세금을 내요. 예. 1%대죠. 예. 그러면 분양가의 1%대란 말이에요. 예. 그럼 예를 들어 1,400만 원짜리를 했다면 140만 원이 부가세 그 세금이 되겠죠. 예. 그런데 우리가 얼마 이하는 또 기준 평형 이하 평형이거나 얼마 이하는 절세를 해줬었어요. 예. 그러니까 안 받았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원룸에 대한 그 수요가 굉장히 좋았었는데 지금 법이 바뀌었죠. 내셔야 돼요 이제는. 예. 네. 그런데 그러면서 일반 임대 부분에는 4.6%라는 세금을 내셔야 됩니다. 예. 그 대신에 부가세를 환급을 해주기 때문에 부가세 부분을 계산을 한다면 1,400만 원짜리를 계산을 했을 때 4.6% 계산하면 금액이 크다고 나오죠. 그렇죠? 1억 4천에 4.6%. 예. 그쵸? 계산이 갑자기 힘드네요. 뭐 좀 그쵸? 숫자가 많이 나오니까. 네. 숫자가 많이 나오니까 좀 일단 어려운데 일단 네. 간단하게. 간단하게. 자, 1,400만 원에 부가세 환급 받으면 800만 원 정도 받아요. 예. 네, 여기서 한 600만 원 정도 나올 거예요. 네. 200만 원 남아요. 그럼 실제로 어떤 게 더 이득일까요? 숫자가 많이 나와가지고 지금 제가 정신이 하나도 자, 없는데. 이쪽은 내야 돼 140만 원. 아. 여기는 부가세 환급 받고 600만 원 내도 나한테 200만 원 남아 있어. 그래 여기는 140을 내야 되는데 그죠? 여기는 200을 남죠. 받는다. 그렇죠. 받고 있죠. 예. 그리고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이 됐어요. 네. 대부분 고객님들이 이걸 모르고 계세요. 부가세 환급 받는 부분에 대해서 예. 모르고 계시고 그다음에 그러면은 뭐 네. 이게 그냥 계약만 하면 네. 이게 바로 받는다는 얘기예요? 6차례에 나눠서 나옵니다. 저희가 계약을 하시고 나면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네. 이제 저희가 중도금 대출을 실행을 하면 네. 6차례에 걸쳐서 중도금이 6차례 나눠서 나오니까. 그렇죠. 예. 6차례에 걸쳐서 예. 환급을 받으세요. 한 10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대개 매번 보시면. 한 번 네, 할 때마다? 한 100에서 100 몇십만 원 정도? 이 정도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받고 그 돈을 모아 두셨다가 예. 취등록세 내고 나시면 그 나머지 부분은 또 남게 돼 있어요. 취등록세는 여기서 해결이 되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4.6%만 보고 이러고 계시는데 실제로는 수익성이 훨씬 주택임대 사업보다는 좋다라는 거예요. 근데 기존의 고객님들 왜 그렇게 하셨냐면 예. 정부에서 주택임대 사업자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많이 줬어요. 그죠? 뭐 취득세도 감면해주고 뭐 2천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세금도 안 물고 예. 이번에 다 바뀌었죠. 내셔야 돼요 이제는. 그런데 일반 임대에 대해서는 규제 제한을 안 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지금 일반 임대 사업을 하기에 훨씬 좋게. 그러니까 저는 네. 제가 만약에 된다 그러면은
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이걸 임대 사업으로 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음. 오피스텔은 임대사 본인이 살지 않는 이상은 음. 주택 임대든 일반 임대든 임대 사업을 하셔야 됩니다. 내셔야 돼요. 만약에 기존에 임대주택을 내놓은 게 있다. 네. 그래도 상관없나요? 뭐. 그렇죠. 상관이 없죠.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네. 개별. 아, 개별로 가는 거기 네, 때문에 상관이 그잖아요. 없다. 네, 기존에 네. 임대 예, 사업자를 예, 예. 내셨던 분이라도. 그렇죠. 네. 저 같은 경우는 여러 채를 하고 있는데도 왜 얼마 전에 뉴스 혹시 보셨나요? 100채를 갖고 있는데 네. 오피스텔 100채를 갖고 있는데 이 사람은 세금을 안 내. 아파트는 4채 갖고 있는데 세금을 내.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네. 보완해서 나온 게 바로 주택임대 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두는 거였어요. 그런데 일반임대 사업자는 우리가 받는 월세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잖아요. 네. 근데 많지는 않죠. 네. 근데 그걸 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규제 사항들을 두지 않게 된 겁니다. 예. 오피스텔은 그 부분이 그래 굉장히 좋은 부분이네요. 예, 여지까지는 고객님들 이걸 잘 모르고 계셨을 거예요. 실제로는 부동산에서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셨거든. 요즘은 젊으신 분들이 이제 투입되면서 많이 바뀌기도 했지만 이게 제일 첫 번째 문제였을 거예요. 일단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되려 임대 네. 사업으로 진행하게 되면 네, 취득세 문제는 뭐 걱정할 필요도 해결되고, 없고 네. 되려 돈이 조금이라도 더 받게 되는 네. 상황이 된다. 네. 오케이.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사놓으면은 가격은 좀 오를까요? 자 여기 지역은요, 고객님. 네. 혹시 구월동에 인천시청 있는 자리 네. 앞쪽에 오피스텔 혹시 근교의 금액을 한번 보셨나요? 아니요, 모르겠는데요. 그쪽이 처음에 진행했을 때 굉장히 쌌어요. 거기 거기 일대가 이제 간전 네. 인천 간전이 거기 하나 있었잖아요. 간호전문대학교. 네. 그게 나갔고요. 네. 그 일대 쪽으로 이제 허허 벌판에다 동산 위에다가 처음에 시청이 옮겨왔어요. 네. 그리고 그 밑에 쪽으로 이제 개발 사업을 시작을 했고 네. 거기 있는 오피스텔은 다 올랐습니다. 얼마나 올랐는데요? 한 1억 정도? 그때 시세에 비하면 지금은 더 올랐지만 그때 임박해서 비율이 5천에서 1억 정도 비율로 올랐고요. 그러니까 예. 이 앞쪽으로 광교동과 비슷한 형태의 그렇죠. 공사들이 쭉 배진이 그렇죠, 되니까 그렇죠. 그거랑 비슷하게 비교를 하면 된다. 네. 이 말씀이신 거죠? 예, 예. 뭐 사실 가격이야 뭐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죠, 하늘도 맞아요. 모르는데 예.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거기에 미뤄보면 여기는 그런 식으로 뭐 구성이 되니까 그렇죠. 거기랑 비교하면 되겠다. 이런 그렇죠. 느낌이신 거지? 오피스텔이 네. 들어가는 데는 네. 업무 시설이 많이 있는다던가 네. 아니면 주거지 쪽에 빌라라든가 단독주택들이 없다던가. 근데 여기는요, 고객님 보시면 네. 업무 시설들이 모아져 있는 데예요. 네. 거기다 오피스텔은 또 하나 보셔야 될 게 뭐냐면 교통을 반드시 보셔야 돼요. 예, 역을 끼고 있으면 거기는 다 올라요. 자, 우리 가장 실내로 들려드릴게요. 부평 구청역 앞에 네. 대명밸리온이라는 게 분양을 했었어요. 네. 3년 전에 분양을 했죠. 네. 거기가 한 7천에서 1억 정도 지금 프리미엄 형성이 돼 있습니다. 거기 그때 아무도 안 간다 그랬어요. 네. 근데 실제로는 거기는 7호선역 앞이기 때문에 네. 거기는 터졌죠. 예, 그래요?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네. 청라의 오피가 미분양만 그렇죠. 되게 많아요. 네.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왜 그럴까요? 거기는 청라는 굉장히 괜찮아 보이는데 오피가 인기가 되게 없더라고요. 네, 청라가 오르는 시점은 내년 시점이 될 거고요. 지금은 내려갈 수밖에 없었어요. 청라 물량 일단 싸게 나온 물량들이 해소가 돼야지 이쪽이 나오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청라가 오피스텔이 내려갔던 이유는요, 네. 딱 한 가지예요. 뭔가요? 대단지가 갑자기 한꺼번에 많이 입주를 했어요. 어디냐면 한신더유, 네. 현대선앤빌, 네. 에이리넷들 네. 한꺼번에 다 분양을 했습니다. 일단 그러면 공급 물량이 지금은 마무리가 네, 됐으니까 네, 네. 슬슬 올라가기 지금 시작했다. 에이리넷들은 이제 올라가기 시작을 했고 요게 지나고 나야 그 다음 게 지나서 자, 이유 에이리넷들이 왜 먼저 네. 실제로 인지도는 한신더유를 더 좋아해 사람들은. 그렇죠. 네. 그런데 에이리넷들이 먼저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네. 이유가 뭐냐면 아파트 내에 있는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아파트 내에 있는 오피스텔이다? 그렇죠? 뭐냐면 아파트 단지 내에 오피스텔 4개 동이 있어요. 네. 그렇죠? 보통 그렇게들 네. 구성을 하죠. 왜냐하면 커뮤니티 시설이라든가 네. 관리 시설이 잘 돼 있다라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여기부터 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현재 지금 청라의 린스트라우스 아파트 안에 오피 한 동 있어요. 자, 여기는 공실이 안 나요. 다 대기하고 있죠. 그러니까는 뭐 청라에 있는 많은 오피들이 네. 미분양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많이 공실이 있다라는 것 자체는 크게 리스크가 되지 않는다. 네, 그렇죠. 그렇습니까? 그럼 아까 좀 얘기했듯이 그 네. 청라 같은 경우는 공급 물량이 많아서 한꺼번에 네. 나오는 바람에 네, 계속 많이 공실이라던가 마이너스피가 붙어서 네, 계속 유지가 됐던 상황인데 네, 네. 이쪽도 공급 물량이 계속 있잖아요. 자, 청라는
6단지 쪽, 5단지 쪽이 업무지구 시설이에요. 네. 아직도 지을 땅이 많죠. 네. 여기 없어요. 여기는 여기 되려? 실제로 없다? 가보면 딱 보이는 그 반들이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왜 더 여기가 넓히지 못했냐면 네. 옛날부터 사시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도장을 안 찍어줘요. 예, 제가 그런 그때 점이 당시에 또, 예, 상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때 상가 부지 있던 음. 부분들만 도장 찍은 보일 때만 실제로 진행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요? 예. 보통 가정지구가 네. 그 외집분들이 보시기에는 너무 구역이 좁다. 네. 이런 게 가장 얘기 많이 나오는데 더 늘려갈 수가 없어요. 그런 사실은. 현실적인 이유가 그런 게 있었네요. 네. 네. 젊은 사람들이 좀 도장을 찍어줘야 되는데 이때 당시에도 왜 가정동 여기만 했냐면 네. 여기는 그때 당시에 시장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막 포장을 쳐놓고 하는 데들도 많았고 네, 상가 그렇죠. 뒤쪽으로 네, 네. 그래서 동의서를 받기가 굉장히 쉬웠어요. 지금 보시면 그 일대 반경만 지금 진행이 된 거고요. 네. 그리고는 이제 빌라 세대 몇 개 있었고 근데 밑으로 내려오면 내 집 세대들이 많기 때문에 그 밑으로는 더 진행을 못했습니다. 예, 그렇네요. 그게 이유예요. 그래서 보시면 청라 집값이 왜 올랐냐면요. 네. 넓힐 땅이 없어서. 넓힐 땅이 네. 없어서? 땅이 없으니까 그거 들어오면 끝나잖아요. 오케이. 그런 쪽으로 생각하면 공급이 제한돼 있는 상황 네, 자체가 그렇죠. 가격을 어떻게 보면 방어할 수 있는 충분한 네. 이유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네요. 네, 지금 예. 혹시 루원시티 쪽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예. 루원시티에 이렇게 2,000세대 이상의 대단지가 들어오면 땅이 없어요. 그죠? 루원시티 2,000단지에 들어올 만한 땅이 없다. 없죠. 이미 거긴 아파트 부지가 자리를 웬만한 데는 차지를 했고 지금 가서 보시면 이제 거의 끝났어요. 그 뒤쪽으로 이제 업무시설 뒤쪽으로 이제 상가지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주거시설 같은 것도 좀 들어오겠죠. 이거 듣기만 들으면은 이거 되게 장밋빛인데. 여기는 그래요. 그래요? 제가 네. 자신하는 자리가 네. 제가 사실 1차 때는 안 들어왔습니다. 왜요? 1차를 안 들어왔던 이유는요. 네. 자, 그 아파트를 끼고 있긴 하지만 도로가 너무 잘 돼 있어서 차들이 너무 주변으로 빡빡하게 다녀서 그게 안 들어가신 이유가 된다고요? 네. 왜요? 왜냐면 역은 가깝지만 네. 사실적으로 보면 시청에서 조금 밑으로 내려와요. 그래요? 자, 근데 2차 부지는 어떻게 돼 있냐면요. 네. 도로도 잘 되어져 있지만 네. 여기보단 조금 덜 복잡해요. 그리고 시청 대각선 방향으로 시청 옆쪽.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정부청사 들어오죠. 네. 자, 이쪽에서 저희 쪽은 사이트가 이쪽이죠. 네. 여기는 거주지예요. 자, 요 밑으로는 상업시설이 들어와요. 네. 그리고 이 밑으로는 녹지 공간입니다. 네. 보시면 그러면 여기는 1차 부지는 전체가 다 도로예요. 사방이다. 네. 그러면 근데 여기는 상업시설을 끼고 있진 않아요. 상업지를 네. 앞쪽 건너가야 되죠. 얘는 네. 바로 뒤쪽으로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 주거지와 상업시설을 같이 갖추고 있고 자, 도로는 앞쪽만 큰 도로죠. 뒤쪽은 좀 작은 도로죠. 네. 자, 여기는 고속도로 나와서 이 길로 나오죠. 그럼 복잡하겠죠. 그래서 저는 이 자리보단 여기를 더 봤고요. 정부청사에서 자리를 보면 네. 청사 자리에서 얘는 대각선 방향으로 바릅니다. 그렇죠? 네. 얘는 이쪽에서 조금 내려와야 돼요. 실제로 보면 업무 시설이 가장 가까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사실은 제가, 네. 뭐 전매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SK뷰가 굉장히 각광을 받긴 했지만 네, 지리적으로는 SK 2차도 네, 훨씬 더 거기에 뛰어넘을 만큼 좋은 자리를 네, 가지고 그렇죠. 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쪽 자리가 나중에 훨씬 더 선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네. 네. 왜냐면 시청 바로 앞쪽으로는 지금 들어올 게 여기 근교인데 네. 시청이 왜 핫하냐면 시청이 들어와서 핫한 게 아니고요. 네. 시청이 들어오는 그것과 연관된 업무 시설들이 있잖아요. 또 여기에 파생된 업무 종사자들이 있고 이 사람들을 끌어내야 되면 사실 이 거리보다는 이쪽 거리가 더 가까워지겠죠. 네. 그래요? 네. 뭐 그리고 나중에 대봐야지 아는 거 아닐까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솔직히. 차를 가지고 한번 다녀보시면 정확하게 아실 수 그래요? 있으세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네. 산업단지 멀어요. 없잖아요. 그랬잖아요. 네. 자, 여기 2차 단지 넘어가면 바로 시작입니다. 여기 고개 딱 넘어가면 거기부터 시작이에요. 네, 여기부터 보면 이제 조금 내려가시다 보면 거기부터 이제 산업단지 시작으로 해서 그 밑으로 한국샤프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 밑으로 쭉 네, 도로가 그렇죠. 잘 돼 있죠. 있죠. 네. 그러니까 요 라인을 따라서 보면 여기에 인원도 수급을 할 수가 있고 이쪽에 인원도 다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 밑으로 일대가 네. 오래됐어요, 사실은. 네, 그렇죠. 완전히 오래된 오래됐죠. 도심이니까. 네. 그리고 아파트가 대형 아파트들이 없어요. 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네. 어느 쪽으로 몰리냐면요. 커뮤니티 시설이 잘 돼 있는 거, 깨끗한 거, 새 건물. 뭐 가격이 좋으면 그렇죠. 누구나 찾을만 할 것 같은데요. 네. 네. 빌라가 2억이에요. 네. 근데 저희는
2억 안 돼요 지금 고객님. 그래요. 네. 지금 오늘이 2020년 2월 7일인가요? 8일이에요. 8일일까요? 네. 2020년 2월 8일 현재 그러면은 네. 남아 있는 물량들이 어느 정도나 있는 거죠? 저희가 설 지나고 네. 처음에는 이제 오피스텔하고 아파트 같이 분양을 했다가 네. 한동안 닫았었어요. 네. 왜냐면 동시 분양을 하면 이게 사실 안 되는 거거든요. 아. 잘 안 팔리죠 이제 아, 아무래도. 그렇죠. 예. 아파트 끝나고 나서 잠깐 열기를 시켰다가 설 지나고 나서 본격적으로 이제 열은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코로나 뭐 이거 퍼지면서 아. 인원이 조금 줄기는 예. 했는데 예. 그래도 고객님 고층은 거의 끝난 상황이에요. 아, 고층은? 네, 그 정도예요. 그러면은 고층, 중층 이하로부터만 좀 물량이 남아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제가 고층이라 하면은 20층 이상. 20층 이상. 네. 어. 그 밑에는 좀 그래도 위쪽에 이제 군데군데 빠진 거는 있겠죠. 그렇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이 아래 아니면 위에요. 고층을 많이 선호하시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에요. 가급적이면 의사가 있으시면은 조금 서둘러야 될 상황이긴 네, 하겠네요. 네, 네, 네. 그러면 막 딱 주머니에 얼마 있다. 딱 네. 작은 계획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계약금 10%. 네, 10%. 10% 중도금, 가지고. 예. 중도금 60% 무이자. 그러면은 계약금만 가지고 중도금은 대출로 네, 해서 진행을 계속 해드리고요. 진행하고, 그다음에 23년 1월. 23년? 네, 1월. 23년 1월이요? 네, 23년 그리고 1월이 그때 입주니까 예. 그때까지 기간이 있죠. 예. 근데 이제 고객님들이 하나 조금 주의 깊게 여기셔야 될 게 예. 대한민국 저도 예. 분양을 오래 하지만 예. 2년 전 오피스텔에 보는 판도하고요. 예. 지금 보는 오피스텔의 판도가 바뀌었어요. 무슨 말씀이시죠? 말씀이시냐면 예전에는 오피스텔에 임대만 봤어요. 예. 그래서 원룸이 굉장히 잘 팔렸어. 그렇죠. 그쵸? 예. 근데 제가 1년 정도 요 추이에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예. 내가 주거할 수 있는 집, 투자보다는 내가 이 집을 산다는 개념으로 많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예. 점오룸, 0.5룸. 투룸. 예. 이런 소형 주택으로 많이 지금 옮겨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는 아까 지금 네. 모델하우스에서 1.5룸 봤는데 네, 그건 거의 뭐 빌라 같은 느낌, 빌라 그렇죠. 같은 느낌의 그런 방도 분리돼 있고 그렇죠. 이렇게 거실처럼 보일 수 네, 있는 네, 것도 네, 네, 있고 네. 굉장히 보기가 괜찮더라고요. 그렇죠. 예. 지금은 그런 게 잘 나와요. 아, 그렇군요. 예. 근데 그렇다고 원룸이 그럼 안 나가잖아요. 그거 아니고요. 네. 자, 원룸은 분명히 업무 시설을 끼고 있어야 됩니다. 자, 요즘 상가 사무실 안 내요. 상가에서 사무실 안 낸다? 그렇죠. 저 같아도 오피스텔에서 사무실 내요. 자, 앞으로 개인 창업 시대예요. 아, 소상공인들을 그렇죠. 위한 예, 공간으로 괜찮다. 원룸이 주로 그걸로 많이 빠지고 있고요. 아. 그다음에 점오룸들은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고 계시고, 아. 근데 이제 임대 네. 사업하시는 분들, 네. 자, 요즘 빌라 잘 안 들어가요. 자, 왜 그러냐면 네. 커뮤니티 시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예. 네, SK 2차에 있는 커뮤니티 시설을 그대로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이렇게 저희 담당차마다- 오피스텔 건물 지하에 네. 바로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요즘 건강도 중요하게 많이 생각하잖아요. 좋죠. 저도 친구네 아파트에 수영장 네. 있는 거 너무 부러워요. 그렇죠. 네. 커뮤니티 시설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네. 헬스장을 굳이 비싼 돈을 내러 안 끊으러 가도 되거든. 이 안에서 다 이용하거든요. 그 관리비 비싸겠다, 그죠? 안 비쌉니다, 고객님. 안 비싸다고 이렇게 많이 있는데 얼마인데요? 자, 제가 네. 이용을 하고 있어요. 네. 제가 여기 청라에 링스트라우스 오피스텔에 네. 헬스장을 이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몇만 원이에요? 한 달에? 아니 근데 오피 같은 경우가 관리비가 비싸잖아요. 안 비싸요. 세대가 어떻게 몇 세대가 되는데. 고객님들이 생각하는 오피스텔은 한 예전에 말하던 100세대 개인이진 원룸 이런 거. 여기는 다 개인적으로 이 뭐 나누기 해갖고 하잖아요. 얘네는요. 아파트까지 합하면 2,000세대가 넘어요. 그래서 공급가액이 다르겠죠. 아, 그래서 훨씬 더 쌉니다. 저렴하다. 네. 얼마인데요? 10만 원 미만? 작잖아. 기본 관리비잖아요. 그 정도밖에 안 해요? 그럼요. 근데 고객님들이 막 엄청 많이 나오는데 그건 개인 오피 단열 안 되는데 돌리려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네. 것 때문에 한번 그렇죠. 잘못 들어갔다가 얼마나 고생할 그렇죠. 사람들이 주변에 많아가지고 얘기를 우리 하는 거예요. 보셨죠? 네. 이중창. 아, 그쵸. 진짜? 네. 오피스텔 이중창 되어 있는데 사실 별로 없어요. 그래요? 네. 이중창 되어 있죠. 난방 다 들어오죠. 자, 또 하나. 고객님 혹시 오피스텔 있는데 이사 가시려고 그래요. 네. 뭐가 제일 필요하실 것 같아요? 오피스텔인데 이사 간다. 네. 저는 미혼이니까 여자친구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거 말고요. 그건 말고요? 그건 알아서 충당하시고. 뭐 있어요? 모르겠는데? 뭐. 자, 고객님 요즘에는 풀 퍼니처 시스템 다 들어가 있는 게 유행이죠. 네. 아파트도 그렇게 짓고 있죠. 네. 자, SK가 최초로 시작합니다.
침대까지 드린대요. 아, 네. 같이 몸만 들어오라고? 네. 그냥 들어오시면 돼요. 아, 지금 올라가서 보냈던 유니트 그대로 드립니다. 아 모델하우스가 그대로 그냥 드린대요. 바로. 네. 침대 드리는 데는 처음 보셨어요. 그래요. TV까지는 몇 세대 한정해서 드렸어요. 근데 여기는 아무래도 업무시설 앞이니까 몸만 들어오세요. 아. 다 드린대요. SK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겁니다. 1차 때는 안 했어요. 2차에만? 네, 2차에만 드리는 거예요. 그럼 나 이거 한다고 딱 마음 먹었다. 네. 그럼 계약금 준비하고 네. 10%딱 네. 준비해서 계약하고 네. 그 다음에 동호수집 딱 찍고 네. 그 다음에 기다리세요. 2023년까지 기다렸다가 네. 들어오세요. 잔금은 정금 내셔야죠. 얼만데요? 이 잔금 어떡하지 이거? 고객님, 잔금 만들어야 되겠다 그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네. 잔금 만들어서 들어가서 좀 보유하고 계세요. 그게 왜? 제일 좋다. 네. 제가 딱 말씀드릴게요. 네. 자, 2호선 다니고 있죠. 네. 7호선 청라까지 연장했죠. 네. 자, 고객님 내년부터 서울 지하철 9호선이 다니죠. 네. 어떤 분들 딱 이러시더라고요. 거기 안 들어오잖아요. 검암이랑 청라로에서 들어오잖아요. 맞아요. 네. 자, 근데 저희 앞에 뭐 있어요? 2호선 있죠. 네. 2호선에서 검암까지 그 정거장 안 되죠.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제가 이 청라랑 루원이랑 보는 시점이 언제냐면 내년이에요. 9호선 다니는 그 시점. 판이 바뀌겠죠. 그래서 저는 조금 더 가지고 계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요건 어때요? 네.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계약금 넣고 그 다음에 전매 같은 경우도 또 고려해볼 수 있잖아요. 여기 돼요? 저 오늘 사셨다 내일 파셔도 됩니다. 그래요? 네. 오피스텔은 전매 제한은 없고요. 네. 네. 아파트 같은 경우는 2년 동안 뭐 거주를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뭐 가장 많이 풀어놓은 게 등기치고 네. 그 다음에 전매해라. 네. 근데 저희는 가능합니다. 그럼 계약금 넣고 네. 바로 다음날 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좀 있다가 한 1년 정도 있다가 그렇죠. 풀리면 좀 붙었다. 그렇죠. 그때 정리해도 되고. 그렇죠. 아. 그러니까 가장 선택의 폭이 넓어지죠. 이거 전매 제한 없는 건 되게 일단 들어가 보고 그렇죠. 돈이 없다 네. 싶으면은 정리해버리고 정리해도 돈이 된다. 되고 전세 내도 되고 월세를 놔도 되고. 그쵸. 잔금 때까지 바로 전세로 해서 만약에 뺀다. 네. 그러면 전세금이랑 정말- 잔금을 차지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정말 소액만 가지고 하죠. 자, 요즘은 또 하나가 그 보증보험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예. 그래서 대출을 끼고 있어도 고객님의 전세금에 대해서 보장해주는 제도가 있잖아요. 예. 예, 그걸 이용하시면 정말 고객님 그 부족 자본을 다 메꿀 수도 있고요. 일단 그러면 경우의 수들이 많으니까 그렇죠. 처리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으니까 그렇죠. 빨리 안심하셔도 되죠. 계약금 그렇죠. 넣고 찍고 예, 예, 예. 이거 뭐 날릴 이유도 없고 네. 벌면 벌었지 손해 볼 일 없다. 그렇죠. 근데 나 지금 고객님들한테 나라에서 네. 돈 벌어가라고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뭐가 있냐면 네. 대출금리가 인하되죠. 대출 금리가 네. 몇 프로나 돼요 지금? 3% 미만이잖아요. 3% 미만? 그렇죠. 지금까지 살면서 이런 최대 금리로는 간 적이 없어요. 그래요. 그러면은 중도금 대출을 이렇게 저금리로 진행을 하게 된다. 네. 그럼 한 실제로는 몇 퍼센트 정도가 나는 거예요? 그때 금리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예. 지금은 담보대출 금리가 2%대잖아요. 예. 예? 그쵸? 예. 지금 금리로 따지면 그렇게밖에 안 해요. 근데 저희 금액 1억 4,800에 예. 60% 진행, 70% 진행해봐야 얼마나 되겠어요? 얼마지? 계산기 좀 하고 가보세요. 정말 저렴해요. 계산기로 이걸- 이렇게 자막으로 띄우면 되니까. 네. 이걸 못 하시는 분들도 나는 네. 답답한 거예요. 아니 세상에 금리가 이렇게 싼데 이걸 왜 못 이용하냐고. 오케이. 그렇죠. 근데 어떠신 분들 상가 꼭 해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음, 상가 몇 천만 원 들여갖고 들어가 봐야 받는 수익률 300만 원 미만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상가 수익률이 한 5%, 6% 이런 거 고려할 정도. 상가 수익률은 사실은 5%, 6% 안 나와요. 안 나오나요? 이게? 4%대에 나오면 훌륭합니다. 그쵸. 예. 근데 오피스텔은 지역에 따라서 나와요. 아, 왜? 들어가는 자본이 작기 때문에. 그쵸. 이건 일단 계약해놓고 여러 가지 그렇죠. 경우에 따라서 뭐 그때. 그때 굉장히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게 굉장히 그렇죠. 큰 장점이에요. 예, 예. 전매 제한도 없고 그렇죠. 잔금을 쳐서 계속 진행해도 되고 전세를 내든 임대 사업을 등록을 해서 네. 진행을 하든 그쵸. 경우의 수가 많은 게 오피스텔이 전세 물건 같은 경우는 거의 없어요. 월세 물건이 많기 때문에 예. 전세 같은 경우는 바로 들어온다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생각보다 오피스텔 전세가가 조금 비싼 거예요. 그렇군요. 네. 1억 미만이 안 나와요. 잘.
잘 알겠습니다. 네. 오늘 참 많은 정보를 듣긴 들었는데 네. 이게 사실은 이거 실장님 얘기 듣다 보니까는 저는 오늘 좀 반기를 들고 네. 실장님 말에 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딴지를 걸려고 좀 왔는데 네. 듣다 보니까 살짝 넘어가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 자존심도 좀 상하고 눈물 날 것 같아요 지금. SK를 믿어주세요. SK를 네. 믿어달라는 말씀. 서울에 자이가 있다면 네. 인천엔 SK가 있습니다. 자, 고객님이 생각하시듯이 SK 현장은 다 대박 났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일단은 이렇게 듣고 그리고 네. 시청하시는 분들한테도 네. 앞으로 실장님 네. 뭐 와서 상담 자세히 한번 또 들어보고 결정하는 게 네. 좋을 것 같네요. 다시 네. 또.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고 예. 안 되는 건 같이 풀어가면 됩니다. 그러게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